전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지? 전압이 보여? 전압이 보여? 자네, 전압이 뭔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기전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값을 말하죠. 전위차를 말해요. 전압이라는 게. 볼트죠. 줄 퍼 쿨롱. 1쿨롱의 전화량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화환원 배웠죠.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를 주기 쉽다? 전자를 주기 쉽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자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치가 바로 전압이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구경해 볼 거라고. 알았지? 자, 화학전지. 봅시다. 화학전지란 여기 내용 있죠?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반응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 무엇으로? 화학 에너지를. 무엇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화학전지입니다. 산화환원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화가 되어 그럼 누굴 준다? 전자를 주게 되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그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것이죠. 그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의 이동을 아까 우리가 봤던 실험처럼 금속판과 수용액 사이에서의 전자이동으로 안 하고 도선을 연결해버리면 그게 바로 전지가 되는 거라고요. 전자가 움직이게만 한다. 근데 이 전자 움직이면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전자는 저항이 가장 작은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도선이 연결돼 있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닫으면 이 불빛은 그대로일까요? 약간 흐려질까요? 꺼질까요?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하죠?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오른손을 든다. 오른손이 밝기는 그대로다. 그냥 손을 안 들면 머리만 든 거예요. 머리를 든 사람은 흐려진다. 왼손을 든 사람은 get out. 하나, 둘, 셋 하면 결정을 하십시오. 생각을 한 다음에. 뭐, 그러면 손을 안 들면 되죠. 그럼 머리 딱 든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이건 뭐죠? 들었는데 계면 적어요. 뭐 이런 건가? 나머지는 머린가?
뭘인가? 정답은 요겁니다. 푹 자고 왔더니 컨디션도 좋아, 그지? 왜 그런지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자는요, 저항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 쪽으로만 가요. 원리가 이거죠, 이거. 여러분, 얘 누구예요? 새요. 새가 앉았을 때 전류 감전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선이 니들 보면 저항이 작다 크다 이게 병렬 저항이잖아요. 그죠? 뭐 3옴, 6옴 이렇게 있으면 둘의 합성저항은 3옴보다 작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얘는 있다 없다예요. 없다로 가요. 이 원리가 뭐냐면 접지예요. 접지. 여러분들 보시면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코드가 돼지코 두 개에다 하나 더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코드? 이렇게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할 때 보면 그렇죠. 그게 접지선인데 그거 뿌러짝 잘라내고 해도 돼요. 그게 접지선이거든요. 근데 옆으로 접선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다 내장돼서 빠져나가거든요. 접지선의 원리가 만약에 얘들이 뭐 누전이 됐을 때 우리가 손으로 딱 맞으면 우리 손으로 안 가고 전류가 저항이 거의 0인 그 접지선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충분히 반응성이 큰 금속과 작은 금속을 놓고요. 도선을 연결하면 전자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거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과학자인 볼타예요. 볼타라는 사람이 처음 그걸 안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볼타면 에디슨이 나오기 전 아닙니까? 1800년도니까. 그럼 전구를 갖고 뭐 빛이 반짝 전류가 흐르는 건 이거 알 수가 없었죠. 그럼 뭘로 했냐면 혓바닥을 했대. 혓바닥. 예. 뭐 혓바닥을 했대요. 어쩔 수 없잖아요. 볼 게 없는데. 뭐 찔, 이러면서 흐르는군. 뭐 이러면서. 그때 뭐 1.1V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건전지보다도 좀 약한 거예요. 건전지가 1.5V니까. 그 사람이 어떤 원리로서 이 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지가 발전해서 현대의 상용 전지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이 장은. 근데 우리가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이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금속판으로 바로 전지를 만들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볼까요? 원리. 자, 원리는 이러한 거예요. 음극이 있어요, 음극. 양극이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설치를 해보자. 여러분 건전지에서 어떤 극에서 어떤 극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때 이거 어떻게 지웠지? 우리? 이거 했나? 이거 했나? 아닌데? 아,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그지? 이렇게 하면 지워지네. 얘들아,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을 흐르니? 잘했다. 전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금속판 갖고 음극 양극판을 만들 거다. 음극판에는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을까 작은 금속을 넣을까? 여기에서 여기로 뭐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음극은? 그렇지요. 그럼 얘가 뭐 잘 되는 금속이다, 산화환원 중에? 얘를 넣어야 전자가 이동하죠. 상대적으로 얘들은 그럼 뭐예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쓰니까 글씨가 자꾸 흐려지네요. 반응성이 작아서 그래요. 환원 잘 되는 금속.
이렇게 봐야죠. 저처럼 이렇게 흐리나요? 다른 데서 수업하더라도? 다 잘 나오시죠? 그분들의 비결을 배우라고 몇 달 전부터 내가 니들한테 하명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둘 거예요? 저 병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 나만 이래요? 계속 하고 있잖아. 좀 보여 이거? 네? 계속 그러면서 해? 수업을 이러시면서 해? 쓰기 전에 막 이러면서 그분들 집에 가면 잘 있어 그러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아 기분 나빠. 이게 음극 양극의 특징이야 원리는. 그러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생각해봐. 전자가 이동하는 이 차이를 기전력이라고 부르거든. 전압이 생겨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 전자가 잘 이동하도록 도선만 연결하면 바로 화학전지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도선을 연결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가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밖에 없었어.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실험할 때, 산화환원 실험할 때 환원이 되는 금속은 금속이었냐 이온이었냐? 환원되는 애는 이온이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항상 구경꾼 이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계를 잡아오는 배우는 이론은 과학자들이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산물을 배우는 거야. 알았어?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도 몰랐어. 그냥 볼타에 의해서 이쪽 금속과 이쪽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했더니 뭔가 찌릿찌릿 혓바닥을 자극하네. 그러면 다른 금속 또 연결하면 찌릿하네. 그럼 요건 어떨까 했다가 돼지고 뭐 이러는 거야. 그냥 엄청 세갖고 그냥 죽고. 야, 전기에 대한 욕망은 알지? 번개 맞고 막 사람들이 번개도 전기다. 그죠? 그래갖고 막. 그 정도 용감했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는 원리를 보면 일단 전자가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설치하고 끝나면 안 돼. 이온이 있어야 된다고. 이온이. 그래서 여기다 뭐를 첨가한다? 이거에다가 왜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알겠어? 전해질. 알겠죠? 전해질을 첨가한다. 그래서 봐라. 거기 전지의 원리를 보잖아? 반응성이 큰 금속, 반응성이 작은 금속. 그래서 요렇게 금속판을 두 개 연결하고 그리고 수조를 놓고 전해질 수용액을 여기다 넣는 거지. 전해질 수용액을 넣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하면 결과론적으로 여기 음극 양극을 한번 잡아보자. 봐라. 얘가 음극. 뭐 잘 되는 금속? 산화 잘 되는 금속. 그러니까 이쪽을 산화극, 이쪽을 환원극이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니네 봐봐라. 음극에 있는 금속은 반응을 하겠지. 맞지? 음극에 있는 금속은 반응을 해서 금속판이 두께가 얇아질 거야. 분명히. 맞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극판의 이 금속은 반응할까? 이건 안 해. 그냥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누가 반응한다? 전해질에 있는 양이온이 반응한다고. 항상 우리 반응성 보면 금속과 양이온이었잖아. 이 금속판은 반응 안 한다고. 알았어? 다만 기전력차를 만들기 위한 매개체 역할밖에 못 하는데 실제 반응하는 건 음극의 이 금속판과 양극에서 이 기체, 전해질 수용액에는 이 기체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얘들 기체를 산을 많이 썼어. 산이면 무슨 기체 나오겠냐? 아까 해봤잖아. 1족, 2족, 13족 수소기체 나온다고. 알겠어? 그 수소기체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지.
만약에 도선이 없었으면 수소 여기서 나왔겠지. 다이렉트로 여기서 반응해서. 근데 도선을 연결하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음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원리야 지금. 음극은 산화, 금속이 뭐가 된다? 산화되는 거죠. 양극은요, 여기는 양이온이 환원된다. 이것은 양극의 금속판이 아니에요. 전해질 수용액 속에 양이온이 환원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선을 연결해서 반쪽 반응이 각자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사실은 독립적인 아니죠. 왜? 동시에 일어나겠죠. 산화돼서 녹아 들어오고 환원돼서 기체가 발생하고, 이런 식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전해질 수용의 기본 원리를 잡아준 거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누구냐? 바로 볼타 전지입니다. 자, 볼타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지라는 걸 처음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 전지를 만들고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요만해요. 볼타가 이만하고. 나폴레옹 되게 작아요. 작겠으니까 나폴레옹이 올려다보지 않는데, 모택동하고 나폴레옹 공통점이 절대 키 큰 사람 앞에서 이러고 얘기한대요. 네가 여기만 쳐다봐요. 앞에만. 그러면 키 큰 놈이 이렇게 쳐다봐줘야 얘기가 되는데, 계속 앞에만 쳐다보니까 얘 여기를 고개 숙이는 거야. 나폴레옹이 그 정도 있어. 이렇게 갔다 와서 걔가 그렇게, 그래도 전장을 누비는 애들이니까 무기가 될 만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볼타가 뭘 자꾸 연구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뭐 요즘에 우리 뭐 레이저나 뭐 이런 거 비슷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 전기가 그렇게 보였겠죠. 야, 이걸 무기를 만들면 살벌겠는데? 볼타한테 물어봤, 이거 뭐요? 그랬더니 볼타가, 이제 걔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서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장치다. 전기가 생산된다? 진짜 신기하잖아. 그럼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걔가 증거는 보여줄 수 없고 혓바닥을 대야 된다 그래갖고, 나폴레옹이 혓바닥을 댔다가 찌릿했다는 거지. 좀 셌나 봐. 야, 이거 무기가 될 수 있겠다. 남작 자규를 줬어요, 걔한테.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 지금부터 볼타 남장님의 볼타 전지를 지금부터 배우는겨. 와, 과학을 잘하니까, 이것도. 볼타는 처음에 장치를 어떻게 했냐면, 아연판을 음극에 설치해. 자, 이렇게 아연판을 설치하고, 여기다 구리판을 놔. 그리고 이런 수조를 놓고 여기다가 물구낭산을 놓는다. 자, 지금 이 장치는 도선을 연결 안 했지. 그럼 이때 봐야 아연하고 황산하고 반응한다고. 황산은 구리랑은 반응 안 해요. 봐라, 얘들 반응성을 비교해 볼까? 아연이 1등, 수소,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아연판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만 구리판은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봐라, 여기다 도선을 딱 연결한다. 이렇게 도선을 연결하니 얘가 음극판이 되는 거야. 음극판. 얘가 양극판이 되고. 그렇다면 음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연 이가가 되고 전자를 2개 내놓고, 양극은 수소 이온이 그 전자 2개를 받아서 수소 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가 생겨요?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수소 기체가. 알았어요? 이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요. 전자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반대로는 뭐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그래서 저 도선에 혓바닥을 갖다 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엿새다. 남작.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특징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아연판은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녹아 들어가니까. 그쵸? 구리판은 어떻게 될까요? 구리판 질량은 변화 없어요. 매개체니까.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하다. 대신 여기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알았어요? 대신에 전해질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겠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할 거니까. 물론 전해질 속의 전체 이온수는 감소합니다. 왜요? 2가짜리가 늘고 1가짜리가 주니까. 알겠어? 들어온 2가 이온수만큼 감소하게 되죠. 이해 갔어요? 이게 볼타 전지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합친 게 전체 반응식인데, 알짜면 반응식이겠죠? 이 전체 반응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한눈에 누가 반응성이 큰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누가 반응성이 큰지를 알 수 있다. 아연이 당연히 크죠. 됐지. 자,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요. 보셔요. 얘가 계속해서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수소기체가. 막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금속판과 이게 구리판이겠죠? 얘들이 이렇게 기포가 생깁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수소기체예요, 수소기체. 얘들이 막 생기니까 수소이온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구리한테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 명심하세요. 아연도, 구리도, 도선도 전자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를 줬다 해서 구리가 이온화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자들을 밀어준단 말이죠. 전자들을 밀어줘요. 아연이 녹아 들어가면서. 그 전자의 밀림 현상이 구리 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해석이 좀 그런데,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물을 쳐주는 거죠. 푹 쳐주면 물결 쳐갖고 이렇게 훅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한테 오는 전자가 아니라 밀려오는 전자에 의해서 밀려서 여기 전자가 이쪽으로 온다. 그럼 수소이온 받아야 되는데 수소기체가 다 막고 있는 거지. 수소기체가 막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자를 소비시켜 주질 못하니까 전자의 이동이 급격히 멈추겠지. 이런 걸 분극현상이라고 그래. 구리판에서, 그러니까 양극 쪽에서 분극현상이 일어나거든.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과 전자의 환원 반응을
막는 거예요. 이게 분극 현상이에요. 그러면 전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알겠죠?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분극제를 넣어줍니다. 이 분극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극제를 첨가합니다. 분극 현상 제거를 해주죠. 그래서 뭐 이산화, 망가니즈 같은 거, 과산화, 수소 같은 거 이런 거를 첨가하면 분극 현상이 떨어지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볼타 전지의 특징입니다. 질문. 쓰고 질문하십시오. 받으십시오. 타임머신.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갑작스럽게 볼타가 사는 세상으로 떨어진 거지. 모든 게 낯설겠죠? 사는데도 힘들겠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문득 음악이 듣고 싶은 거야.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된 음악을 듣고 싶어서 봤더니 어이쿠, 배터리가 다 됐네. 이 세계는 아직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근데 이웃 마을에 볼타 아저씨가 사는 거야. 와우, 같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볼타 전지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배웠잖아 지금. 볼타 전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해야 될 장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일단 등에다가 수저통을 매야 돼요. 스마트폰을 듣기 위해서 뒤에 둥그란 수저통을 맵니다. 커다란 수저통. 한쪽엔 무슨 판? 아연판. 한쪽은 무슨 판? 구리판. 그 선을 따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요. 이해갔어요? 그러고 끝 아니잖아요. 물구나무탄을 붓는 거예요. 통에다가. 어이구, 금속판 2개인데 무거운데 물구나무탄 붓습니다. 더 무겁죠? 그리고선 도선을 딱 연결하면 스마트폰이 들어와요. 막 음악이 들리면서. 이야, 그런데 애가 노래를 막 하다 분극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머니 왼쪽에 이산화망간이를 꺼내서 야, 또 들어갔다 가. 그다음 볼타 전지. 그러면 너희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계속 들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돼요? 일단 분극제를 많이 갖고 다녀야 되겠죠. 과산화수소든 이산화망간이든 이만큼 들고 다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소모품을 갖고 다녀야죠. 누가 소모될까요? 구리판이요? 아니죠. 얘는 변함없잖아요. 아연판을 옆에 3-4개를 갖고 다녀요. 아연판. 떨어지면 바꿔 끼워야 되니까. 또 뭐 있어야 돼요? 황산요. 넣어야죠. 농도 떨어지면 넣어야 되고, 농도 떨어지면 넣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들으려고 한 1톤 정도를 메고 다니는 바꿔 끼고, 뿌리고, 물건 하나 붓고, 그다음 지 얼굴에 붓고. 알겠어요? 볼타 전지가 우리한테 전류를 주긴 주지만 불편하죠. 최소한 뭐가 있냐면, 이거 그냥 하다가 맨날 분극 현상도 귀찮은 거야. 일정한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다가 그 또 이웃말이 다니엘 씨가 산대요. 그분은 전지를 만들었는데 여보도 진보된 거야. 분극이 안 생겨. 그래서 그 다니엘 전지의 원리를 배우러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볼타 전지를 표현할 때요, 좌측 연극, 그 다음에 가운데에 전해질, 그래서 물구나무탄을 가운데에다 쓰고요. 이렇게 여기 아연판, 구리판 이런 식으로
볼타 전지를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가운데 전해질 놓고. 왼쪽에는 보통 음극판을 놓고요. 오른쪽은 양극판을 놓거든. 자, 근데 보셔요. 다니엘 전지를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전지. 다니엘.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볼타는 음극, 양극이 이렇게 써놓는다라고 했죠. 다니엘은요, 볼타에서 자주 불편하게 등장했던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기에 자꾸 방해를 했던 누구? 분극 현상을, 알겠니? 분극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과학자죠.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뭐냐? 바로 설트 브릿지입니다. 뭐라고요? 염다리 해봐요. 염다리. 염이 설트예요. 쌤 소금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설트는 이온 결합 물질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다리를. 그게 염다리거든. 물론 이 염다리는요, 물만 흡수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되는겨. 휴지를 돌돌 말아서 해도 되고, 알았어? 보통 한천을 많이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고체 유용 물질을 말하는데, 그런 걸 설치해서 이 볼타 전지를 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지를 잠깐 볼게요. 뭐 둘 다 1차 전지입니다. 소모되면 끼워야 되는 1차 전지인데, 분극이 있다 볼타, 분극 현상이 없다 다니엘로 구별을 하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음극은 산화 잘 되는 금속, 양극은 환원 잘 되는 금속점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얘는요, 통이 2개가 필요하네요. 통이 2개가. 통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아연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황산 아연 수용액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황산 구리 수용액을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구리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도선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바로 염다리를 설치하는 거죠. 염다리를 설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봐요. 음극은 볼트하고 똑같이 아연 E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 전자는 어디로 간다? 양극으로 가죠. 양극으로 갑니다. 플러스극으로. 근데 양극으로 온 이 전자는 구리 이온을 환원을 시켜요. 환원 반응.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류가 흐르겠죠?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극제가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음극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연판. 얘는 볼트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구리판, 양극은 어떻게 된다? 아까는 질량 변화가 있었는데 질량이 증가해야 돼. 왜 질량이 감소하냐고요? 아연이 산화되어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구리판은 왜 질량이 증가한다? 구리가 환원돼요. 속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분극 현상이 왜 안 일어날까요? 이런 겁니다. 이온의 평형을 염다리가 유지시켜 줍니다. 염다리 역할이죠. 염다리 A, B를 놓는다면 A와 B 사이에 이온이 이동하여 이온의 평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로 무엇이 이동하느냐?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애가 누구냐? 분명히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연 이온 정도가 이동하겠죠. 그 다음 B에서 A로 이동하는 애는 누구냐? 뭐 황산 이온 정도가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전하의 평형을 맞추는 거죠. 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수용액 안에서는 구리 이온의 숫자는 자꾸 줄고, 그죠? 여기는요, 아연 이온의 숫자가 자꾸 늘겠죠. 그럼 전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황산 이온은 똑같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 이온들의 이동이 염다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염다리도요,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라 질산칼륨을 넣어놓고 넣어요. 그 전해질을 좀 쏟아 부어놓고 시작합니다. 전하의 평형만 맞추면 되니까 굳이 뭐 얘들을 황산이온하고 구리이온을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염다리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양이온, 음이온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알겠지? 양이온, 음이온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온의 평형을 맞춘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여기는 뭐가? 음이온이 이동을 하고, 여기는 양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하의 평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됐지? 자, 다니엘 전제의 장점이 뭐냐? 볼타보다 일단 분극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압이 안정적이라는 거. 알겠어요? 전압이 안정적이라는 것. 또 하나, 얘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리도 그렇고요, 아연판만 계속 넣어주면 구리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나 여기서 뜨거운 바람 불었나 했더니 따뜻한 바람이 나요. 춥죠? 끌까요? 그럽시다. 나만 따뜻하면 안 되잖아. 좀 있으면 이제 더워요. 됐죠? 자, 다니엘 전제도 이렇고요.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음극은 산화극이고,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고, 양극은 환원극인데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넣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양극. 됐죠? 자, 다니엘 전제의 구조와 원리는 탐구자료창을 잠깐 한번 볼까요? 탐구자료창. 자, 황산 아연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아연판을 꽂고요, 황산 구리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구리판을 담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아연판을 꽂은 것이 음극이고 구리판을 꽂은 것이 양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염화칼륨 포화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를 말아. 이게 염달이거든요. 알겠어요? 이게 염달입니다. 그리고 염화칼륨은 전해질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염다리를 만드는데요. 아연판을 전압계 음단자에, 구리판을 양단자에 연결한 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일단 금속판 변화 보자. 아연판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녹아 들어가서. 구리판 표면에는 구리가 속출되겠죠. 질량이 증가하겠습니다. 아연판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아연이온으로 녹아들고, 구리판에서는 황산구리 수용액에 들어있던 구리이온이 환원되어 구리로 속출되겠다 이 뜻이죠. 자,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색 변화를 보면 우리는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잖아요. 걔가 점점 옅어진다. 왜? 구리이온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음, 전압의 변화. 볼타와 다르게 얘들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맨 네 번째 잠깐 보세요. 왜 우리는 염다리를 연결했습니까? 이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황산아연 수용액은요, 무조건 아연 이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황산 이온수가 그만큼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온이 수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염다리가 대신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염다리에다가 봐요. 더 원활한 이온의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얘를 넣어주는 거죠. 염다리. 이걸 적셔서. 그러면 얘가 전하가 안 맞으면 아연이 안 녹아 들어와요. 아연 이온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연 이온이 많아지고, 황산 이온은 아연 이온과 황산 이온이 일정한 수가 있는데 얘가 많아지게 되면 염화 이온이 들어와서 그 전하의 평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구리 이온수가 자꾸 줄게 되면 황산 이온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전자가 돌아도 양이온을 끄집어가지 않아요. 이 전하 균형이 깨져가지고 반응이 이게 잘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쪽에 칼륨 이온이 들어와서 또 맞춰주고, 그게 안 되면 아연 이온, 황산 이온 막 이동해서 서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천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륨과 염화 이온이. 알았지? 자, 그래서 염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온의 평형을 맞추는 데는, 전하의 평형을 맞추는 거죠. 알았지? 넘기세요. 자, 실용전지입니다. 실용전지. 우리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전지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일단 실용전지가 뭐뭐 있느냐? 이야,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하고요,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2차 전지로 나뉘어요. 전지는 충전이 안 되고요, 얘는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요. 예로서 망간이 요즘 잘 안 쓰거든. 알칼리 전지 여기. 그 다음에 얘가 납축 전지. 자동차 배터리예요. 그 다음에 리튬 전지. 전기 자동차로 많이 쓰이죠. 됐죠? 리튬 폴리머라고 해야겠다. 리튬 폴리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뭐 납축전지, 산화원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2차 전지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부터 보겠다는 거죠.
먼저 1차 정지의 종류.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음극은 이거, 양극은 이거, 이 정도만. 아이고 힘들어. 망가니즈 건전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망가니즈 전지라고 하는 건 건전지를 말하는데, 음극, 아연판, 양극, 탄소막대, 이렇게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수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는 염화 암모늄, 망가니즈 이런 것들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니네 망가니즈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지? 아까 볼타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무슨 역할을 했어? 분극제 역할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것들을 말해. 됐어요? 자, 이 망가니즈 전지 같은 경우는 요 분극제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탄소막대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극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아연이 이렇게 산화되고, 양극은 수소이온이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MnO2가 분극제 현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는 아연, NH4Cl, 탄소, 이렇게 표현,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표현하지. 가운데 있는 건 전해질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있겠지. 여기도 수용액이라고 써줘라. AQ. AQ 써주자. 여기 고체 써주고, 여기도 고체 써주면 좋겠다. 얘들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아연판이 부식이 되게 쉽게 돼. 산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니들 보면 NH4Cl인데 저게 무슨 산이냐고 할 말 있겠지. 얘들아, NH4Cl의 NH4를 잘 봐. Cl을 잘 보고. 저거 무슨 염인가 배운 거 기억나니? Cl은 HCl에서 나왔잖아. 강산. 그럼 NH4OH는 약염기잖아. 그럼 얘들은 산성을 띠거든. 바로 이 암모늄 이온 때문에 물의 가수분해가 훨씬 잘 일어나는 거야. 수소이온으로. 그래서 쟤들이 산성이야, 산성. 그래서 망가니즈 전전지는 저 산성 때문에 아연이 부식이 잘 일어나서 오래 사용하지 않고 냅두면 금방 방전돼 버려. 부식되고. 알겠죠? 전지의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알카리 전지. 그거를 보완하려고 나온 게 알카리 전지예요. 니들이 쓰는 요즘 전지가 다 알카리 전지입니다. 우와. 자, 음극은 누구냐? 여전히 아연판. 이제 양극이 좀 특이한데, 얘하고 얘가 섞여 있어요. 이산화망가닌하고 탄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액은 수산화칼륨을 쓰는데 전해질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전극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망가니즈 전지보다는 수명이 깁니다. 일단 아연판 부식이 안 되고요. 이 정도가 얘의 특징?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분압 현상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일단 여기 분극제를 넣지 않잖아. 오. 뭐 양극에서 음극에서 일어난 일들, 특히 뭐 양극 쪽에서는요. 여기 플러스 안 썼네. 양극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통 전자를 어때요? 환원을 하니까 받잖아요. MnO2가 받아가지고 MnO3가 되고요. 그래서 전자를 소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MnO2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체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분극 현상도 안 일어나고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치가 않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해질로 NH4Cl 저걸 쓰기 때문에 아연의 부식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100만 21, 100만 22 알겠어요? 저걸 쓴다. 에너자이저 말고 또 뭐 있지? 건전지? 듀셀. 뭔 셀? 듀셀 아닌가? 토끼 나오는 거. 모르겠다. 자, 2차 전지의 종류 봅시다. 얘들은 충전이, 다시 말해서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납축전지가 될 것 같아요. 납축전지. 납하고, 이산화납하고 음극양극을 구성해서, 아이고. 어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칠 수 있죠. 납축전지 자체가. 이제 납이 산화돼서 전자를 보내주면 PbO2 쪽에서 환원이 일어나서 환원 물질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물질이 뭐로 되어 있냐면 PbSO4가 됩니다. 뭐 이런 말을 써 있거든요. 그 자세한 건 뭐로 되지만 얘 쪽에서 산화가 일어나고요. 이쪽에서 환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납이 나비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다른 것들의 특징은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글을 읽어보면 납이 PbE 플러스로 되어서 황산이온과 만나서 PbSO4가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PbO2가 또다시 PbSO4로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친구가 있거든. 생각을 해봐라. 환원이 되려면 산화수가 줄어야 되지. 이거 Pb 산화수 얼마 같냐? 4야. O2가 마이너스 4니까. 알겠지? 근데 걔가 PbSO4로 간다는 건 이가로 간다는 거거든. 전자 두 개를 소비시킨다는 얘기야.
알았지? 다시 환원이라는 게 얘가 얘로 간다는 건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4인데 여기서 플러스 2로 되면 이게 환원된다는 얘기라고. 전자 2개 받아서. 알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에너지를 가하면 역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얘가 다시 PB하고 PbO2로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 2차 전지의 특징이다. 알겠죠? 이거 납축전지 있잖아? 버릴 때 조심해야 된다. 납이 뭐야? 중금속이야. 그치? 그래서 얘들 버릴 때는 정확한 유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거 함부로 땅이나 이런 데다 갖다 묻어버리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 묻어서 좋은 게 있고, 묻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금속.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괜찮고, 얘들은 괜찮나요? 아연도 중금속, 알았니? 얘들도 버리면 안 돼. 건전지 분리수거해야 된다.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얘들 사용되는데 봐봐. 자, 얘들이 자동차나 선박 등에 쓰이거든? 왜 그러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명이 비교적 오래 가, 얘들이. 알겠냐? 보통 너희들 자동차의 전지들도 한 2만 킬로? 3만 킬로 정도 타면 그때 배터리 교체도 되거든. 그전에는 그닥 배터리를 교체할 일이 없을 정도로. 알겠어요? 이런 자동차 배터리는 쓸 때 쓰고 주행할 때 다시 충전하고 막 이러거든. 지 스스로가. 알겠어요?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짧은 시간에 수명도 상당히 높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가 리튬 이온 전지 한번 보자.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전지가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걸걸? 물론 그 모듈 구조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전지가 얘야. 리튬 이온 전지. 자, 일단 음극은 누구냐? 음극은 탄소. 이렇게 얘기하나? 양극은? 맞지? 맞네. 이게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고 하거든. 물론 니들은 명심해야 돼. 음극은 산화하는 곳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리튬이 나와서 음극적으로 이동해서 계속 충전 역할을 하는 것이 리튬 이온 전지인데, 여기에 써 있는 말대로 충전과 방전 과정이 거의 역반응, 아주 단순한 모듈 관계야. 단순한 모듈 관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림 한번 봐봐. 거기 LiCO2가 왼쪽에 있죠. 거기 달라붙은 게. 그지? 자, 양극이 왼쪽이다. 알았지? 양극이 왼쪽이고 음극이 오른쪽이라면 탄소 막대는 흑연이 있는 거야. 흑연. 거기 검게 표현된 게 흑연이거든. 여기서 리튬이 양극 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간다? 봐봐라. 파란색이 충전 과정이야. 아니, 그저 빨간색은 저기 뭐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에, 그러니까 건전지로 역할을 하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탄소 막대에서 보면 탄소와 너네 흑연은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처럼 놀거든. 그 전자 하나가 뿅 하고 달려가. 그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 LiCO2에게 전자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형태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충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리튬 플러스 이온,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탄소 막대에 전자를 갖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전압을 다시 제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자기 전압 쪽으로 찾아가게 하는 게 방전이야. 충전. 방전은 우리가 건전지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
그게 니네가 충전하는 거, 자동차에다 점프 띄우는 거 있지. 뻥 띄우는 거. 시동 나가서 그런 거 본 적 있어? 엔진 시동, 시동 안 걸려가지고 다른 차에서 이렇게 점프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부릉부릉 살려봐요. 됐네요. 하고 막 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 그런 게 충전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충전. 알겠죠? 2차 전지의 특징이지. 자, 그럼 결국 뭐냐? 여기서 왔다 갔다 충전과 방전하는 그 주역이 누구냐? 리튬 이온이야. 리튬 이온이 가서 전자를 재충전시켜주고 다시 충전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을 하는데 일단 얘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가볍다야.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모듈로 많이 쓰인다. 가볍고 충전량이 대단해. 근데 그 대단한 충전량도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불만이죠. 얼마 못한다. 그리고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 전기자동차의 단점이죠. 그래서 충전량을 더 키우려고 연구 중에 있죠. 중국이 1등이에요. 이 분야에서. 알았어요? 지금 LG하고 삼성이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마음만 그렇죠. 아마 2025년, 2030년 그 사이에는 전지 싸움일 거예요. 자동차 싸움이 아니라. 자동차는 이미 발달할 때까지 발달해 있어요. 더 멋진 게 발달하려면 이제 제너레이션이 넘어야 되고 건전지 충전 시간하고 충전량 싸움이 될 건데 충전량은 얘로 건드려야 되고 충전 시간은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돼요. 충전 기술. 나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자동차 자전 충전되는 거야. 그 지역에서. 브루터스처럼. 쭉 끝내주겠죠, 그러면. 다 죽는 거지. 이러면 주유소 다 작살나고 끝난 기억이. 자, 거기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냐? 보통 일반적인 건전지는 말이야. 자동차를 안 타고 오래 냅두잖아.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방전이 되거든. 얘는 방전되는 정도가 상당히 작아. 그 전기 자동차가 그래도 배터리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거야. 원리가. 일단 휴대용 전자기기. 니네 휴대용 전자기기가 뭐 상관이야? 스마트폰이야. 그게. 2차 충전에 쓰는 게 다 스마트폰 이런 거거든.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쓰이는 데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가장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자. 그 외 니켈 카드뮴. 니켈 카드뮴도 실제로 니켈 카드뮴 전지가 2차 전지로서 가장 많이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환경오염이 심하다. 카드뮴이 카드 있다 이 병 있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 교체했죠. 산화은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산화수은전지가 더 많이 쓰였어요. 니네 단추전지라고 들어봤죠? 동그란 거 건전지인데 그렇게 산화수은전지가 많은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것도 인간에게 해가 된다. 뭐 리튬 폴리머 전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분자 전지거든요. 아직 그 활용화는 안 됐어요. 상용화는 비싸요. 이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직 활용화 안 됐고요. 그 다음 리튬 공기전지 이것도 아직 활용 안 됐습니다. 일단 이게 개발이 되면 음극은 여전히 리튬을 쓰게 되는데 탄소막대를 쓰거나 그런 거 쓰거든요. 근데 양극이가 공기가 돼서 공기는 어디든 얻을 수 있죠. 공기 중에 산소거든요. 이 대박이거든 이거. 언제든지 원료를 계속 수급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끝판왕, 연료의 끝판왕은 주유소, 충전소 이런 게 없는 게 끝판왕이에요. 그냥 자연에서 쓰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아마 이 자동차 연료비 기름값 걱정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알았죠? 니네가 죽을 때쯤. 카푸어 들어봤죠? 자, 페이지 298쪽 봅니다. 자, 화학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전지 계속 배우는데 전지를 그림으로 딱 주면 이거 화학 전지인지 전기 분해인지 이제 뒤에서 전기 분해가 마지막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 전지인지 전기 분해인지 어떻게 합니까? 화학 전지는 건전지가 없어요. 그 자체가 전지이기 때문에. 근데 전기 분해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전원장치가. 지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전기 분해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화학전지 음극에서는 전극으로 사용되는 금속이 전자를 잃는다, 산화 잘 된다, 맞는 말이죠.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 모두 분극, 다니엘은 안 일어난다고 했죠? X. 두 번째, 볼타 원리입니다. 1번, 아연판 산화전극 맞아요. 구리판 환원 반응 맞아요. 기억은 전자의 이동 방향 맞죠? 니은이 전류의 이동 방향이겠죠? 아연판 질량은 감소하고 구리판 질량은 변화 없다죠. 볼타에서 구리판은 매개체 역할밖에 안 합니다. 다음, 수용액 속 양연수는 감소해야 되겠죠? 수소이온 사라지고 아연이온 들어오니까. 세 번째, 다니엘 전지입니다. 음극, 양극. 음극은 아연판, 양극은 구리판입니다.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짜이온 반응식으로 쓰세요. 아까 해봤는데 이겁니다. 음극은요, 아연이 아연 E값 플러스로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극은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속출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증가한다고 했잖아. 아까 구리판 질량 증가합니다. 네 번째, 전자이동 방향요.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자, 네 번째, 실용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차 전지는 충전 사용할 수 없어요. X. 납축전지 2차 전지입니다. 건전지는 1차 전지고요. 바뀌었어요. X. 리튬이온 전지 가볍다고 했죠. 밀도가 높아 휴대용 전자기기, 자동차, 그죠? 전기자동차 이런 데 쓰이겠죠?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 전극전이 한번 보세요. 인트로만 해주고 끝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어떤 단원이냐면 우리는 보통 전지면 다 볼트 적어주죠. 정량 볼트 적어주잖아요. 너네 건전지 보면 1.5V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전압은 기전력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열. 생유베리 감사. 먼저 전지전이라는 걸 볼게요. 자, 전위의 뜻부터 알아두세요. 전위가 뭐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거 누구랑 같은 말이라 했어? 전압, 볼트랑 같은 말이라 했잖아. 앞에 써 있는 거 한번 봐봐. 그치? 그래서 전극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극, 전위. 전극은 양극 아니면 음극이잖아. 그러니까 반쪽 전이라고 하면 돼. 반쪽 전지 있지? 반쪽 전지의 전위 값을 우리는 전극전이라고 그래요. 반쪽이라는 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극을 말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런 전극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야, 기준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바로 수소야. 그런데 그런 수소를 표준 수소 전위로 정할 때는
표준 상태를 잡아야지. 일반적으로 우리 기체 표준 상태 뭐였냐? 0도씨 1기압이었지. 그런데 용액 쪽에서는 25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표준, 전극, 전이의 기본 조건이 있을 거야. 일단 표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써. 표준, 전극, 전이를 이렇게 기전력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액이니까 온도는 얼마일 때? 25도씨. 알겠죠? 온도는 25도씨. 전해질이고요. 몰 농도는 1몰 농도입니다. 기준이 이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기든 모든 압력은 1기압으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가 전극. 근데 저 기체 압력은 왜 줬을까요? 수소 때문에 준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기체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요 전극이 표준 전극 전이의 조건이에요. 저런 조건에서 우리는 이제 표준 수소 전극을 찾을 거야. 그래서 표준 수소 전극을 찾아서 걔를 기준으로 나머지 것을 쓸 거야. 쓰면 뭐가 나오느냐? 수소부터 환원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데, 니네 잘 들어봐. 수소보다 왼쪽에 있던 금속들은 산화 잘 되는 애야, 환원 잘 되는 애야? 산화 잘 되는 애들이야. 맞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환원 잘 되는 애들이고, 그럼 내가 만약에 수소 환원 표준전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환원 잘 되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애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가 또. 표준 환원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표준 산화라고 쓰면 얘가 플러스 나오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나오고. 그죠? 근데 왜 하필 표준 환원을 쓰느냐? 수소 자체가 환원 잘 되는 그런 원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마이너스가 뜨는 애들이 뭐가 나와? 산화 잘 되는 금속들이 마이너스가 뜰 수 있거든. 그래서 이름을 불려질 때 예전에는 그것도 나왔었어. 선생님, 표준 환원전이 있는데 산화전이는 없나요? 있어요. 표준 산화전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니들이 지금 우리가 딱 정해놓은 게 표준 수소 전극 중에 표준 환원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표준 환원전이가 양의 값을 갖는 애들은 환원 잘 되는 애들이고, 누구보다? 수소보다. 음의 값을 갖는 애는 수소보다 환원 잘 안 되는 거라는 비교 값으로만 쓰면 돼요. 이거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원자량 같은 거 막 잴 때도 가짜 값입니다. 기준은 6번 탄소 11을 기준으로 막 이런 말 하듯이 전이의 값, 그러니까 전극 전이의 값은 수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지? 조건은 이렇게 주고. 알았죠?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표준 수소 전극에서 어떻게 수소 전극, 반쪽 전극을 찾는지 그 원리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혼자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니까 어쨌든 반쪽에다 다른 물질을 넣고 수소가 얼만큼 환원이 잘 되는지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 반대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봐요. 수소를 하나의 반쪽 전으로 잡아놓고 반대쪽에 어떤 금속을 넣느냐에 따라서 걔가 마이너스면 반응성 큰 산화금속, 플러스면 반응성 작은 이쪽으로 놓게 되는 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인트로를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는 사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소개예요. 표준 환원전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너희들은 이걸 계산만 하면 할 줄 알아요. 뭐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전기분해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